안녕하세요. 잼잼 리뷰입니다. 너무나도 괴물 같은 사람과 너무나도 사람 같았던 괴물의 이야기. 프랑켄슈타인은 똑똑하지만 이기적이고 오만한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여러 죽은 시신의 조각들을 이어붙여 생명을 불어넣은 후 비극적 창조물과 창조자인 자기 자신 모두에게 파멸을 초래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1818년에 출간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팬이고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쉐이프 오브 워터도 인상적으로 봤기에 그가 만드는 프랑켄슈타인 영화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2시간 30분이라는 긴 러닝타임이 지루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았고 괴물 때문에 울기까지 했는데요. 영화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던 소설과 달리 저주받은 삶일지라도 그 운명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끝내 살아가려는 괴물의 의지를 보여주며 끝이나 어둡고 환상적인 고딕 분위기로 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정적이고 희망적인 느낌까지 주었습니다. 특히 196cm의 거대한 키로 괴물을 맡은 제이콥 엘로디 배우의 순수하면서도 슬픔과 연민을 불어일으키는 눈빛 연기가 압권이더라고요. 사랑에 대한 갈망과 이해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고독, 그 모든 것을 제이콥 엘로디가 눈빛 하나로 다 말해버렸어요. 그럼 영화 프랑켄슈타인의 줄거리를 결말까지 요약하고 해석하는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북극의 얼어붙은 바다 위를 항해하던 탐사선은 참혹한 몰골을 한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발견하고 구조하는데요. 그는 한쪽 다리에 의족을 하고 가슴에 칼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후 인간이라고 보기 힘든 거대한 존재가 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람들을 해치고 그자를 내게 넘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에 빅터는 배의 선장에게 저 밖에서 날 부르는 건 죽지 않고 어떻게 해도 안 없어진다며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기억을 털어놓습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였던 빅터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훌륭한 의사가 되길 원해 아들에게 의학을 가르치면서 가혹한 체벌을 했습니다. 그런 빅터에게 어머니는 유일한 온기였죠. 하지만 어머니가 동생을 낳다가 사망하자 빅터는 최고의 의사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죽음을 정복하겠다라는 집착을 갖게 돼요. 이후 성인이 된 빅터는 죽은 신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발표했지만 학계에서 외면당했어요. 하지만 빅터의 실험을 눈여겨본 하인리가 실험이 성공하면 딱 한 가지 부탁을 들어달라며 후원을 자청했고 이에 빅터는 하인리의 자금으로 전쟁에서 죽은 시신, 교수형을 당한 시신을 모아 버려진 성에서 연구를 이어가죠. 이때 빅터는 드레스와 보석보다 과학을 더 사랑하는 동생 윌리엄의 약혼녀 엘리자베스에게 매혹당하는데요. 엘리자베스를 사랑하게 되면서 빅터는 처음으로 죽음보다 삶에 더 관심을 갖게 될 정도였죠.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빅터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인리가 빅터의 실험에 자금을 냈던 이유는 그가 매독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인리는 새로 만들어질 피조물에 나를 옮겨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빅터는 하인리가 이미 뇌까지 균에 오염되었기에 부탁을 거절했고 하인리는 빅터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성에서 추락해 사망하죠. 그날 밤 마침내 광기와 파괴의 조각 하나하나로 이어붙인 그것이 눈을 떴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죠. 피조물은 처음엔 갓난아기처럼 세상을 탐색했어요. 불의 따뜻함에 놀라고 빅터의 말에 반응했죠. 경이로운 존재에 넋이나간 빅터는 곧 피조물에게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창조주의 이름 빅터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의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자 빅터는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지능이 없는 미개하고 야만스러운 존재라고 단정짓고 분노합니다. 예민해진 그는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것처럼 피조물에게 매질을 했고 피조물은 곧 빅터를 두려워하게 되죠. 빅터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피조물을 인간인 그로 지칭하지 않고 항상 그것으로 지칭했는데요. 한편 피조물을 본 엘리자베스는 그의 순수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와 교감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사랑과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었죠. 그렇게 죽음으로 만들어진 그 생명은 빅터에 이어 엘리자베스라는 단어를 말하게 됩니다. 반면 빅터는 실험 성공 이후에 그것의 생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하며 자신이 책임질 수 없고 증오하는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성 안에 가둔 채 불을 질러 버리는데요. 빅터는 그것이 빅터 말고 워터 같은 다른 단어 딱 하나만 더 말할 수 있다면 희망을 갖고 제거하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의 입에서 엘리자베스라는 단어가 터져 나오자
빅터는 그것을 죽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죠. 그때 빅터가 느낀 감정이 질투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조물이 자신에게는 없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걸 파괴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렬하게 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이후 빅터는 성이 폭발하기 전 생각이 바뀌어 피조물을 구하러 들어가려다가 폭발에 의해 한쪽 다리를 잃게 됩니다. 빅터가 여기까지 배의 선장에게 말했을 때 선실 안으로 그가 들어오며 지금까지 당신의 얘기를 했으니 이제 내 얘기를 시작하지라고 유창하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괴력과 무한 재생 능력을 가진 그는 폭발하는 성에서 탈출하여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2m가 가까이 되는 몸과 조각조각 이어붙인 피부 때문에 인간들은 그를 두려워하며 괴물 취급하고 공격했죠. 이후 그는 외딴 숲속 오두막에 숨어서 몰래 눈먼 노인과 그의 손녀를 지켜보며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 가족을 위해 몰래 나무를 해주고 울타리를 세워주죠. 눈먼 노인은 항상 숨어서 도와주는 그를 숲의 정령이라 부르며 빵과 옷가지를 주었고 다른 가족들이 없을 때 그에게 인간의 언어와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성을 갖추게 되는데요. 한편 그는 화재 사건 이후 한동안 기억을 잃었어요. 그의 무의식 속에 자리한 유리한 기억은 빅터라는 단어뿐이었죠. 그러던 중 기억을 쫓다 당도한 폐허가 된 성에서 빅터의 일기장을 발견한 그는 창조주의 오만에 분노했고 자신을 시체 더미에서 만들어진 쓰레기라 느끼며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눈먼 노인이 해를 당했다는 걸 알고 누구에게 당했는지도 알면서 흘려보내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진정한 지혜라고 말했기에 그는 빅터를 용서하고 그가 자신에게 저지른 일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이 늑대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고 그는 노인을 죽였다는 오해를 받아 총에 맞았게 됩니다. 물론 죽지 않는 그는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또 완벽한 혼자가 되었죠. 그가 원하던 건 그저 이해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망은 모두 쓰라리고 혐오스러운 절망으로 변해버렸어요. 사랑과 우정을 갈구했지만 계속 거절당하고 배척당한 채 무력한 희망에 시들어가며 참담한 불행의 세월을 견뎌내던 그는 죽을 수도 혼자 살 수도 없었기에 빅터를 찾아가 내게 동반자를 만들어 달라고 간청하는데요. 하지만 빅터는 추악함을 영속시키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그의 간청을 거부합니다. 근데 빅터에겐 추악할지 몰라도 그에겐 그저 나일 뿐이었죠. 그는 빅터에게 기적은 내가 말을 하는 순간이 아니라 당신이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일 거라고 말하며 내게 사랑을 허락하지 않겠다면 난 무한한 분노에 탐닉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이에 흥분한 빅터는 그에게 총을 쏘고 그 순간 엘리자베스가 나타나 그 대신 총을 맞고 사망하죠. 그리고 빅터의 동생 윌리엄은 그에게 내던져진 바람에 사망하게 돼요. 그는 눈먼 노인에 이어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해준 엘리자베스가 죽자 더 이상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따라가고 싶었죠. 하지만 이 육신으로는 죽을 수도 없었어요. 이에 그는 빅터에게 원치도 않는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그대로 돌려주겠다며 날 괴물이라 여긴 것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당신이 내 창조주일지는 몰라도 오늘부터는 내가 당신의 주인이 되겠다며 이건 날 괴물이라 여긴 대가라고 앞으로 당신은 피 흘리고 무릎 꿇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빅터 곁을 떠나죠. 한편 빅터는 죽어가던 동생 윌리엄이 괴물은 형이야 라고 한 말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들어낸 모든 원흉, 그 괴물을 죽이는 것을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를 쫓아 북극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폭탄을 설치해 괴물을 죽이려고 하는데요. 빅터의 계획을 알아챈 그는 빅터의 가슴에 칼을 꽂고 당신의 계획이 실패하여 내가 소멸하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당신을 찾아가겠다며 불을 붙인 폭탄을 안고 자폭합니다. 물론 피조물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불에 그슬린 살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고 뼈가 다시 맞춰지는 소리와 쉼없이 뛰는 심장을 타고 흐르는 피의 속삭임도 들렸어요. 또다시 죽음의 안식이라는 자비를 찾지 못한 그는 그렇게 빅터가 구조된 배에 쫓아왔던 건데요. 피조물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들은 빅터는 그제야 그의 삶도 자신의 삶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사무치는 후회를 하며 그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진짜 기적은 피조물이 말을 할 때가 아니라 창조자가 피조물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 순간에 일어났던 건데요.
빅터는 그에게 내 아들아 라고 부르며 용서를 빌었고, 죽음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 주어진 길은 살아가는 것 뿐이라고, 그러니 스스로를 용서하고 너의 존재를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처음 내 이름을 불렀을 때처럼, 내가 너의 세상의 전부였던 시절처럼 내 이름을 불러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렇게 빅터는 더 이상 신처럼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인식하고 그가 만든 인간 앞에 부모이자 죄인으로 섰습니다. 이에 그는 빅터를 부르며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말하죠. 이후 빅터는 사망했고 그는 얼음에 갇힌 배를 밀어 바다로 나아가게 해주고 떠오르는 해를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즉 빅터는 죽음으로써 인간이 되었고, 괴물이라고 불리던 그는 살고자 다짐하며 인간이 되었죠. 그가 얼음에 갇힌 배를 풀어주는 장면은 그가 더 이상 복수나 파괴가 아니라 자유로운 존재로서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사실 그는 괴물이기 이전에 버려진 존재, 인정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빅터나 그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고 괴물이나 그것으로 정의되지도 않은 채 그저 나로서 살아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가 떠나는 새벽 빛 속의 걸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즉 완전한 구원이나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상처와 죄, 고통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계속 살아간다, 계속 나아간다는 결말인 거죠.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